자, 9월 고2 모의고사 문학 영역입니다. 38에서 42번 문제. 민우룡이 금누사, 가사 한 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창읍의 그리움 외손녀, 수필이, 고전 수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도록 할까요? 가원의 공통점, 나중에 풀 문제가 되겠고, A에서 이에 대한 설명, 문맥음이 파악하기 읽어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0번 문제 어딨어? 예. 나에 대한 이해, 나 보고서 풀고, 그리고 기억과 니은. 자,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죠.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을 때는 기억을 보고 훑어주면 되겠습니다. 42번은 기준점이니까 먼저 봐야 되겠고, 선지도 여러분들이 미리 좀 봐야 돼요. 1, 2, 3은 가, 4, 5번은 나죠. 그러니까 가 지문을 보고, 가 작품을 보고 미리 제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문제를, 지문을 분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점 봅시다. 만남과 이별은 문학작품의 오랜 소재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작품에서 형상화되고 있다. 자, 그러면 가와 나는 다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만남과 이별이 있다는 얘기죠. 가는 인물들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나는 적강화서를 차용하여, 자, 적강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계로 떨어졌다, 이겁니다. 화소라는 말은 이야기 요소가 되겠죠. 적강화서를 차용하여 화자와 임의 운명적인 사랑과 이별을, 나는 글쓴이와 외손녀 사이의 일화를 통해 사별한 외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이별의 정환을 보여주고 있다. 아유, 되게 슬프겠다. 자기 손주딸 죽었네. 자, 그러면 질문을 보도록 하죠. 금누사. 한자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금, 눈물, 노래란 뜻인가? 누각 이름이군요. 누각 이름. 자,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우와, 영탄. 저 낭자야, 돈오법. 돈오법은 누구누구야 부르는 겁니다. 우와, 저 낭자야, 내 말씀 들어보소. 자, 그래서 지금 말을 걸고 있습니다. 말 걸기 시전. 속세에 묻혔다고 오랜 인연 잊을 쏘냐, 서리법.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박스를 봤고, 박스에서 이 작품은 적강화서, 적강 모티프를 이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천상계의 남녀가 인간계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오랜 인연이라는 것은 뭡니까? 천상계의 인연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우와, 저 낭자야, 내 말씀 들어보소. 속세에 묻혔다고 오랜 인연 잊을 쏘냐. 자, 이 부분 문맥음이 파악하기 제껴놔야지요. 자, 39회 1번입니다.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맞고 임을 잊지 못한 채 살아온 화자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자, 다시 지문입니다. 낙포선녀 보라 하면 전생의 너 아닌가. 낙포선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자가 없어서 낙수의 여신으로 복희씨의 딸이라고 한다. 뭐 그렇대요. 그래서 너를, 이 여인을, 저 낭자를 이렇게 빗대어 표현했네. 낙포선녀 보라 하면 전생의 너 아닌가. 남간포의, 그 지방 이름입니다. 남강이 포의 삼배로 만든 배옷. 남간 배옷 백면서생도 신선인 줄 누가 알리요. 자, 백면서생이라는 말은 이게 얼굴이 아주 하얀 서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글만 읽는 선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남간포의 백면서생도 신선인 줄 누가 알리요. 이때 백면서생은 누굴 의미합니까? 화자, 자기 자신을 의미할 겁니다. 누가 알리요? 설의. 그래서 천상계에 있었던 어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지잔치에서 복숭아를 훔친 사람 너희건마. 이때 너는 낭자가 되겠고, 요지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한자가 안 나와서. 근데 보통 옛날 그 뭐 동양 신화나 전설을 보면은 천상계에서 파티를 하면, 천상계에서 잔치를 하면 항상 이 복숭아가 잔치상에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손오공,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도 이 천상계 파티할 때, 잔치할 때 복숭아 훔쳐먹어서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요지잔치에서 복숭아를 훔친 사람 너희건만. 주고받은 같은 죄라 너와 내가 귀양 왔네. 귀양 왔다, 어디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인간 세상.
천상계에 있다가 인간 세상을 왔다는 얘기죠. 넓고 아득한 천하에 동서로 나누이니 넓고 넓은 푸른 바다 은하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B 부분 보도록 해볼까요?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와 임가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한번 볼까요? 특정 시어가 뭐가 있었나? 넓고 아득한 천하의 동서로 나누니 넓고 넓은, 그쵸? 시어 반복하고 있네. 푸른 바다 은하수가 되어 있다. 자, 그럼 은하수는 어떤 그 임과 나사의 거리감을 나타낸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너도 나를 보려 하면 여덟 곡에 첩첩하고 나도 너를 보려 하면 한라산이 아득하다. 자, 여긴 대꾸법이죠. 그래서 아주 멀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생이 한이 되고 자네께나 원하더니 이제 소망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옥황상제 감동했는지 선관이 두둔했는지. 자, 역시 대꾸법. 이때 선관은 자 천상계의 여자를 선녀라고 하죠. 천상계 남녀를 선관이라고 합니다. 옥황상제가 감동한지 선관이 두둔했는지. 태을선의 연잎에 돛줄 높이 달아. 저는 태을선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신선들도 등급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천상계에서. 네, 아주 높은 신선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태을선의 연잎배에 돛줄 높이 달아 자라 수염에 배를 메고 제주 땅에 들어오니. 자, 제주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화자 자신이 제주도에 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비현실적 표현으로 쓰는 거죠. 비현실성. 아름다운 꽃과 나무 선계의 경치로다. 신선계의 경치로다. 풍경도 좋거니와 좋은 인연 더욱 좋다. 연꽃 얼굴 버들 눈썹 전생 모습 그대로요. 검은 머리 흰 피부는 세속 모습 전혀 없다. 자, 지금 제주도에 와서 다시 만났네. 헤어졌던 그 낭자와 다시 만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윗부분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우와, 저 낭자야, 내 말씀 들어봐라. 너 나 잊었니? 하면서 쭉 썰을 풀고 끝에 와서 야, 너 모습은 연꽃 얼굴 버들 눈썹 전생 모습 그대로요. 검은 머리 흰 피부는 세속 모습 전혀 없구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략. 꽃다운 맹세도 뜬구름이요 사랑도 더덥도다. 자, 왜 이렇게 말할까? 이별했으니까, 그쵸? 또 이별 상황이 또 전개가 되고 있네요. 성안 한 걸음 밖에 삼천리 약수 망망하네. 약수. 약수라고 하는 것은 중국 전설에 나오는 강 이름이고, 중국 전설 속 강입니다. 전속이 아니고 무슨 기획사 소속이냐? 예. 전설의 강. 너무 넓어서 새가 강을 건너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는 약수입니다. 삼천리 약수 망망하네. 거리감이죠. 님과 내 사이의 거리감. 고운 눈썹 가는 허리 누구에게 자랑하며 금비녀의 옷가락지 끼고 어디에서 논이는가. 자, 이건 이제 추측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낭자에 대한 추측. 청조는 오지 않고 두견이 슬피 올 때 청조. 자, 파랑새죠, 파랑새. 자, 파랑새가 보통 소식을 전달해 준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연인 간의 어떤 그 소식이 되겠고, 그런데 오지를 않죠. 소식이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청조는 오지 않고 두견새가 슬피 올 때 감정이 또 왜 슬퍼요? 예, 헤어졌기 때문에. 여관 불빛 적막한데 온 가슴에 불이 난다. 이 불을 누가 끄리오? 임 아니면 할 수 없네. 이 병을 누가 고치리오? 임이 바로 편작이라. 편작은 중국의 유명한 의사라고 합니다. 뭐 우리로 치면은 뭐 허준쯤 되겠죠. 예. 자, C 부분에서는 됐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상사병이 난 거, 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C 부분 문제. 3구의 3번 대꾸적 표현을 사용하여 맞죠? 이별의 한을 풀어줄 사람이 임밖에 없으면 부합한다. 그러네요. 다시 지문. 맺힌 마음 외사랑이 나는 점점 깊어지건만은 무심한 이 이님은 허랑하고 박정하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에 겨우 들어 나비를 말로 삼아
높이 달려 옛길을 찾아가서. 자, 잠을 겨우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제 꿈이죠. 나비를 말로 삼아서 높이 달려 옛길을 찾아간다. 나비를 말처럼 타고 갔다는 얘기네요. 4번. 비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맞고 임을 만나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다. 그러네요. 다시 지문입니다. 나비를 말로 삼아 높이 달려 옛길을 찾아가서 꽃 같은 얼굴을 반갑게 만나보고 온갖 수심을 낱낱이 풀려고 하였더니 오동잎의 비 떨어진 소리에 꿈에서 깨어나니. 맞죠? 이 부분이 이제 꿈속의 일이로구나. 꿈에서 깨어나니. 자, 그러면 오동잎 비 떨어진 소리 방해물이지, 방해물. 꿈에서나마 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것에 대한 방해물. 어스레한 새벽 달빛에 작은 별뿐이로다. 자, 그러면 39의 5번입니다. 자연물을 활용하여 했고 임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이 아니라 허탈함이죠. 허탈. 그렇죠? 꿈속에서 님을 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허탈함을 자연물에 의탁해서 자연물 묘사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와, 영탄. 내일이야 진실로 우스도다. 너도 생각하면 뉘침이 있으리라. 황옥경에 올라가서 황옥경. 뭐 노란 옥으로 만든 뭐 서울, 뭐 궁전이란 뜻으로 옥황상제 사는 곳이라고 하네요. 황옥경에 올라가서 상자께 아래 올 때 이 말씀 다 아래면 네 죄가 무거우리라. 이때 너의 죄는 뭡니까? 너 너무 무심하다는 얘기지. 그치? 바로 이 부분. 그리고 나 혼자만 점점 마음이 깊어져요.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죠? 다시금 생각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삼생의 오랜 인연 저버리지 말게 하라. 자, 마음을 돌이켜서 삼생의 오랜 인연 저버리지 말게 하라. 아마 차였나? 뭐 사귀다가 깨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삼생은 불교 용어로 전생, 현생은 지금 살고 있는 거, 차생은 다음 인생, 이것을 삼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헤어진 상태에서 님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 금루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41번 기억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쭉 설명하다 보니까 놓쳤는데 삼천리 약수 쭉 제껴보세요. 화자가 임과 함께 지내다 본 거 아니죠. 화자의 님의 만남이 희망 아니고요. 화자가 만족하며 살았다 당연히 아니고 화자가 님을 만나기 위해 넘어야 할 대상 될 것 같고 화자의 마음이 임에게 전해줄 수 없는 이유 될 것 같고 그러면 1, 2, 3번은 아니란 얘기죠. 자, 삼천리 약수는 뭐였습니까? 방해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리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미윤을 보고 4번, 5번 제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42번에 1, 2, 3번을 또 제껴야 되겠다. 가에서 화자는 이미 선계에서 훔친 복숭아를 주고받은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기양왔다는 것을 통해 맞죠? 앞에 내용 적광화소를 차용했다. 그렇고요. 두 번째, 가에서 화자가 제주 땅에서 전생 모습 그대로인 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 맞고요. 천상에서 맺은 임과의 인연이 지상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가에서 화자가 천상으로 돌아가 상제에게 자신의 정을 저버린 임의 죄를 알리고 싶어하는 모습은 있었고 임과의 이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려는 화제의 태도 이미 틀렸잖아. 헤어지기 싫죠. 헤어지기 싫어서 옥황상제한테 자신의 처지를 아뢰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에 대한 원망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3번 틀렸네. 자, 나머지 나를 보고 4,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제목이 그리운 외손녀. 자, 그리고 아까 박스 봤죠? 외손녀가 죽은 거. 내 외손녀 이씨를 애도하니 아깝고도 슬프고 또 그리워할 만하다. 자, 정서 애도 아깝고 슬프다 그리워하다 정서가 나와 있습니다. 빼어난 슬기와 고운 성품으로 안가밖에 해맑았다. 어찌 옥처럼 빛나는 규방에서 임하 수풀 속에 풍기를 아우른 사람이 아니겠는가. 여기 서리법도 있네요. 자, 풍기 고상하고 품위 있는 취미를 가진 연이란 뜻이네. 아우, 아주 외손녀가 되게 예뻐했나 봐요. 막 예찬해주고 있다. 막 칭찬해주고 있어요.
비록 아직은 여계를 읽고 글 속의 내용을 본뜨지는 못했지만, 자, 여계도 볼까요? 뭔지. 반소가제의 여자 행실에 대한 논한 책. 자, 이것을 읽고 본뜨지는 못했지만, 효성스럽고 우애로우며 유순한 근본만큼은 은연중에 부합하였다. 홀로 한글로 된 책 속에서 충신과 열사 중에 절개와 행실이 본받을 만한 일을 보게 되면 그들을 위해 말채찍이라도 잡으려 했고, 자, 그들을 위해,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충신과 열사. 자, 말채찍을 잡는다.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자, 요 말 뜻은 뭐예요? 충신과 열사를 본받으려고 했다, 따르려고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향초나 진주는 티끌처럼 여겼다. 의젓하고 노숙한 뜻과 태도가 있어 선대 조종에서 탕약을 올릴 적에는 어른보다 근심이 심해 하루에도 어떠한지를 세 차례씩 물었고, 선대, 왕이 되겠죠. 선대 왕. 조정에서 탕약을 올릴 때 아마 왕이 아팠나 봐요. 조정에서 탕약을 올릴 적에는 어른보다 근심이 심해 하루에도 어떠한지를 세 차례씩 물었고, 왕이 어떠냐, 요 왕 요즘 아프냐, 이거 물어봤던 것 같아. 돌아가신 뒤에는 여러 날 고기를 먹지 않았으니 천구의 칠실녀를 다시 본 듯하다. 자, 자기 손녀, 외손녀를 칠실녀로 표현했습니다. 칠실녀. 나란예를 근심했던 칠실 땅의 여인, 어린 외손녀가 임금의 병환을 근심했던 것을 보고 떠올린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우, 극찬이죠, 극찬. 예. 영탄. 이처럼 신명한 뜻과 행함을 보이고, 이처럼 정숙하고 밝은 성품과 행실을 지니고도 주방 속에 간직되어 있다가 마침내 한 조각 무명천에 거두어지고 흰배에 실려 여우를 거스러 올라가 황량한 언덕 아래 묻혀 마침내 가려져 없어지리니. 죽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죽음, 이제 뭐 시신은 이제 수습해서 뭐 이렇게 땅에다가 묻는 그런 과정을 간략하게 얘기했네. 누가 불쌍히 여기고 누가 세상에 알리겠는가. 오히려 평범한 사람과 함께 썩는 것이 달갑지 않아 빛나고도 환하게 우주의 사이에 정신을 남겨두리라. 이렇게 해놨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묻히면은 이게 누가 이 외손녀를 알려주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 평범한 사람과 함께 썩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정신을 남겨두리라. 아마 요게 글을 쓴 동기 중에 하나죠. 물론 외손녀가 죽어서 슬픔을 글로 쓰는 거지만 외손녀의 어떤 그 맑고 총명하고 바르고 뭐 이런 모습들, 이것들도 좀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글로 남겼다. 평생 너를 아꼈던 70살 먹은 늙은이는 병으로 죽을 날이 가까운지라 온갖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겨우 몇 줄의 짧은 글을 무덤 앞에 보내놓게 하니, 이 글을 써서 무덤 앞에 보냈군요. 너의 넋이 이를 알 것인가 모를 것인가. 지난해 여름 내가 화엄동에서 나와 종남산의 정자에서 만났었지. 노인이란 몹시 지친 나는 큰 평상의 시원한 대자리 위에 몸을 뉘었고, 그때 너는 내 곁에서 등불을 밝혀 옛 글을 쉬지 않고 읽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돼요. 늙은 할아버지 너무 더워가지고 평상에 대나무자리, 돗자리 펼쳐놓고 누워있고 그 옆에서 손녀가 종알종알 되면서 글을 읽고 있습니다. 매번 기이한 이야기로 무릎을 칠 만한 곳에 이르며 문득 일어나 찬 오이를 먹고 녹즙을 마시며 답답함을 풀어내곤 했지. 이때 인경 소리도 그치고 인족도 드물어 숲과 동산이 맑고도 울창해졌고, 주름 위로 떨어지는 소낙비나 평상머리에 내리는 조용한 비로 철학했던 뜻이 다시 힘을 얻곤 했었지.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승과 저승이 경계가 됨이 아니라 신선과 보통 사람의 영원한 이별이었구나. 자, 그럼 이 부분은 뭐예요? 추억이네. 외손녀와의 추억. 할아버지가 진짜 이 손주딸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내가 일찍이 너를 데리고 화엄동 골짜기로 들어가 바위와 샘물로 너를 즐겁게 하고 시와 서로 네 식견을 넓히려 했다. 자, 그럼 여러분 조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화엄동 종남산 정자는 외손녀와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엄동 골짜기는
같이 간 사실이 없어요. 너는 비녀나 귀고리의 악착을 부리는 미운 습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마음과 고와한 운치를 지녀서 그윽함과 단박함을 함께할 만했기 때문이다. 여러 번 그 약속을 했는데 이때 약속이 뭡니까? 화엄동 골짜기로 같이 가자고. 끝내 가보지 못했구나. 이는 진실로 네가 깊이 한스러한 것이니 내가 어찌 차마 이를 잊겠는가. 생각이 미침에 눈물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나 너와 나는 묶여 이어진 양 끝이니 역시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이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니은 41에 4번, 5번 뒷부분을 보면은 되겠습니다. 4번의 뒷부분. 니은은 글쓴이가 슬픔을 잊기 위해 끊어내야 할 때 아니죠. 이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답은 5번이죠. 니은은 글쓴이의 마음이 외손녀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이유. 예, 그래서 이 글을 써서 무덤 앞에 놓는 겁니다. 자, 42번. 4번과 5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답을 3번으로 꼽아놨는데 나에서 글쓴이와 종남산 정자에서 만난 외손녀가 글쓴이의 곁에서 옛글을 읽었던 일화를 통해 외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추억을 드러내고 있고요. 나에서 글쓴이가 화엄동 골짜기에서 함께 하기로 했던 외손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는 모습을 통해 외손녀와의 사별의 정황을 드러낸다. 맞죠? 따라서 아닌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40번.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사람들이 외손녀에 대해 아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틀렸죠. 바래요. 그래서 글을 쓴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썩어가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어딨냐? 예,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나고도 환하게 우주 사이에 정신을 남겨두리라. 뭘로? 글로. 그래서 40에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확인해 봅시다. 나는 외손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글을 썼고 나는 외손녀가 밝은 성품과 슬기로움을 지녔다고 생각했고요. 외손녀는 여인의 장신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외손녀는 책 속 인물들의 절기와 행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나도 아닌 것은 1번. 자, 문제 39, 40번 풀었고 38번 문제가 남았군요. 네, 공통점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자, 공통점이기 때문에 나에서 먼저 찾고 있으면 가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자, 먼저 1번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심정 강조한다. 자, 나의 영탄적 표현이 있었죠. 아, 이 부분. 그러면 가에서 영탄적 표현도 있죠. 오와 내일이야. 그다음에 맨 앞에 어와 전황자야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답 1번이 되겠네. 나머지 볼까요? 인물 간의 차이를 밝혀. 자, 방금 우리가 나를 봤잖아요. 인물 간의 차이를 밝혀 대상이 지닌 장점을 예찬하고 있다. 자, 나는 좀 해당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썩어가는 것을, 무덤에 썩어가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그렇다면 가는 인물 간의 차이가 있었나요? 네, 없죠. 명령어조 아닙니다. 나 반어법 없었고요. 고사 속 인물을 언급하여 자, 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 요게 틀렸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나 같은 경우에는 고사 속 인물을 언급해서 외손녀의 어떤 그 성품을 예찬을 한 겁니다. 자, 38번 했고, 39번 했고, 40번도 했고, 41, 42 이렇게 문제를 풀었죠. 자, 이렇게 해서 민우룡의 금누사와 김창읍의 그리운 외손녀에 대한 설명 및 문제풀이 마치도록 합니다.